참 아름다운 고장 보령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 쭉 뻗은 길을 따라 시원하게 달리는 겁니다. 라이딩하기 좋죠. 성주댐 같은 데는 길이 아주 뻥 뚫렸지. 거기서 성주터널 벚꽃. 보령이 품고 키워온 싱그러운 자연이 주는 선물. 초여름 보령에서 만난 즐거움입니다. 200년 호택에서 만난 특별한 맛. 투박해서 더 정겨운 고향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데요. 쫄깃해서 맛있어요. 고기 네. 건강식품이라 잘 먹고 있어요. 그리고 장인들이 지켜온 보령만의 멋까지. 오랫동안 이어진 구수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시죠.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보령의 허리춤에 있는 성주면과 웅천읍입니다. 보령의 중심에 있는 성주산은 해발 고도 680m로 보령시를 상징하는 명산인데요. 예로부터 석탄과 다양한 석재가 생산되던 곳입니다. 성주산을 마주하고 형성된 특별한 장소. 1995년 12월 농공단지로 지정된 웅천 석재 농공단지입니다. 보령 일대에서 생산되는 석재를 가공, 생산하는 업체가 모여있죠.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다양한 형태의 석제품 및 석공예품이 즐비한 곳. 2022년 기준 26개 업체가 입주해 다양한 석제품을 생산하고 있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령의 석공들. 1980년대엔 석재 산업에 종사하던 인구가 500여 명에 달했을 정도로 이 일대가 번성했었죠. 7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70년대도 더 됐죠. 저 어렸을 때부터 좀 활성화가 됐습니다. 오석을 살려면 여기로 오니까 전체 여기서 사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쪽 반대 방향 이제 석산이 거기만 있는 거죠. 주로 비석 재료로 사용되는 오석은 국내에서 보령에서만 생산되는 특별한 돌인데요. 여간에선 깨지는 일이 없을 정도로 단단해서 조선시대 왕릉 조성에도 널리 쓰였던 석재입니다. 와, 어마어마하네. 이런 거만 한 5천만 원 가요. 30톤 가까이 나올 거예요. 이게요. 이게 5천만 원 5천만 원. 가격 정도를 돌 자체만. 예. 이 단지에선 여전히 오석을 가공하는 업체가 많은데요. 오석은 연마하고 나면 까만 빛을 띄어서 까마귀처럼 검다 해서 까마귀 오자를 써서 오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단단하고 날카로워 가공하긴 매우 어렵지만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석재라 벼루나 비석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작품 재료로도 사용되죠. 이 오석이 광내면 이렇게 검고요. 이 쪼수면 이렇게 하얗게 나와서 그게 매력이죠. 이제 글씨를 파면 이렇게 나오니까 하얀 게 나온 건 우리나라 거 없어요. 연마한 표면은 짙은 회색 또는 검은색. 그러나 그 안쪽엔 흰 빛을 띠는 독특한 돌. 그 특징 때문에 다양한 유물의 재료로도 사용됐는데요. 지금도 중요한 비석이나 표지석의 재료로 보령 오석이 사용된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단한 오석에 글귀를 새기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섬세한 작업. 보령 농공단지의 제품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가 까다로운 오석까지 다룰 만큼 뛰어난 실력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농공단지 인근에 보령은 물론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석공의 작업장이 있습니다. 올해로 60년 가까이 돌을 다루고 있는 석공. 국가 지정 문화재 수리 기능자이자 석공의 장인인 고석산 석장입니다. 이 보령 오석만큼 색깔이 약 한 3가지 정도. 처음에 원석은 집을 태웠을 때 그 잿빛 나는 원석 색깔하고, 다듬어서 연마했을 때는 거짓말처럼 검은색이 나고, 그걸 또 조각에서 글씨를 새기던가 했을 때는 밝은 색이 나고, 이 3가지 색깔을 분명히 낼 수 있는 돌이 보령 오석밖에 없어요. 특히 불교 미술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석장. 보령의 고향인 그는 오석을 다루는데도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10대 무렵부터 돌을 만지며 평생을 보낸 석장. 그에게 가장 익숙하지만 다루기 어려운 석재가 바로 오석입니다. 이런 건 손으로 해도 이렇게 부서지는데 오석은 안 부서져요. 일반적이요? 오석을 다룰 때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데요. 안 돼. 이건 안 돼. 선생님도 좀 다치셨어요? 아유, 딴 데 물체를 맞고 안경으로 와서 안경 안에 유리 맞고 눈으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으로 와서 눈 저기 그 알을 맞으면 눈에 배겨요 그게. 그 안과 가서 빼야 된다고 저 쇠나 돌을. 그래도 고향 마을의 특별한 돌 오석은 장인에겐 보석이나 진배 없습니다. 뭐 물렁물렁은 밀가루 가지고 뭐 저기 부처님이나 아니면 뭐 조각품 만들으라고 하면 물렁은 이렇게 금방 만들 것 같아요. 그 밀가루에 대한 특성을 모르면 조각품이 안 나와요. 돌에 대해서는 잘 알으니까 처음에는 돌 큰 거 보면 야, 돌 엄청나게 크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아이고 저까지 거 그거 뭐 내가 생각한 대로 돌을 다룰 수 있으니까 제일 물렁한 게 돌이죠. 석재로 유명한 보령엔 또 하나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주산 자락에서 오래도록 생산되었던 또 한 가지. 여긴 석탄 박물관입니다. 1995년 국내 최초로 개관된 석탄 전문 박물관인데요. 과거 이 일대에서 석탄을 제법 많이 생산했었답니다. 그 역사가 기록된 특별한 장소. 실제 광산이 있던 자리에 설립된 이 박물관은 보령을 찾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체험 시설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석탄하면 강원도만 떠올리시거든요. 여기 박물관 오신 분들도 여기는 석탄도 않겠는데 박물관이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한창 때는 전국 석탄 생산량의 한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쪽 지역이 석탄을 많이 캐서 제2의 탄전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보령의 탄광 역사가 시작된 건 지난 1947년. 그 후 1980년대까지 이 일대에 10,000개가 넘는 탄광이 생겨났는데요. 90년대가 되면서 대부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엘리베이터가 불이 꺼지고 음향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무서워할 수 있으니 손을 꼭 잡아주세요. 네. 마치 지하 갱도로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
네, 이쪽으로 오시죠. 이곳은 실제 갱도와 연결되는 지하 갱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모형으로 예,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탄광 작업. 하지만 1980년대만 해도 보령 인구의 약 20%가 광산업에 종사했답니다. 누구나 가난했던 시절 탄광에서 일하면 일반 공무원 월급의 3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 보령 석탄박물관은요 실제 신성탄광이 있던 자리 앞에 석탄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와 땀이 서렸던 현장은 독특하고 새로운 배움터가 됐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규리야, 네, 우리는 여기 박물관 오니까 어땠어? 구경하니까? 좋았어요. 광산이란 말만 들었지 실제로 이제 가본 거는 저희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 막장이라는 데가 이렇게까지 진짜 힘든 데라는 거를 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보령의 산이 품은 오래된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러 길을 나섰습니다. 한적한 도로를 전세낸 마냥 즐기는 보령의 라이더. 이게 바로 보령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라는데요. 특히 보령호 일대를 시원하게 내달리는 코스가 보령의 라이더들에겐 가장 사랑받는 길이랍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달리면? 아무 생각 없는 상태야. 풍경 보고 가로수 뭐가 심어져 있나, 정원을 어떻게 가꾸면 좋겠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부부가 타는 오토바이가 좀 독특합니다. 흔히 볼 수 없는 3륜 오토바이? 그래도 혼자 댕기는 것보다는 같이 또 댕겨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나이가 있는데 같이 댕기다 보면 또 둘이 타는데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비싸도 저걸 좀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저거를 샀지. 딸한테 전화를 했어. 보아나, 아빠가 아무래도 일을 저지른 것 같아. 그랬더니 이미 저질러진 거니까 그냥 이해를 하래요. 어쩔 수 없을 때는 즐기자.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즐겼죠. 그랬더니 지금은 그때 이거를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닐 수 있었을까? 못 다니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30년) 전 아내의 고향인 보령으로 귀향한 부부. 중년에 찾은 이 취미가 부부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됐답니다. 보령이 라이딩하기 좋은 데다. 라이딩하기 좋죠. 길이 잘 돼 있다라나 길이 쫙 뻗고 진짜 성주고 벚꽃. 가을 단풍이 이제는. 이제 그래서 그때도 벚꽃도 많이 오죠. 이렇게 화창한 날엔 꼭 여길 가봐야 한다나요?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 여기 응? 어딘데? 여기? 성주산 휴양림. 성주산 휴양림이야 이거? 응. 저번에도 왔었는데 생각 안 나나? 생각 안 나네 나도. 응? 언제 왔었나? 근데 겨울에 왔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좋네. 물소리도 좋고 바람 소리도 좋고. 80년대까지 석탄 광산이었던 지역을 자연,
휴양림으로 개발한 성주산 자연 휴양림. 이젠 연간 15만 명이 찾는 보령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천천히 산책하기 좋은 숲속길, 다양한 체험 코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이쪽이다, 이쪽. 그러네. 진짜 지압이네. 지압하네. 신발 벗고 한번 걸어보자. 얼마나 아픈가? 오,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진짜 아프지, 그래. 응? 이걸 순간순간 지나가야지. 거기서 밟고 기다리면은 더 아프지. 그런가? 한 번 말고 다시 와야 되겠네, 동환 아빠. 왜 다시 와요? 왜 그러냐면 처음이라서 지금 엄청 아픈데 2번 걸으면 훨씬 더 두 번 와도 마찬가지야. 적응이 돼서 이게 오늘 저녁에 나 집에 가면 다리 안 아플 것 같아. 이거 해서. 지압해서? 지압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꼭 그 경험을 내가 얘기해줄게. 이렇게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 휴양림의 하이라이트를 만날 수 있는데요.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곳, 편백나무 군락 사이로 나 있는 숲길입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어 이 숲의 매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데요. 너무 편하고 좋죠. 아, 일단 그 말로만 듣던 만났어. 편백나무 어디? 너무 좋잖아. 바다 해수욕장 보고 그리고 이제 어디 갈 만한 곳이 있을까 검색했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선생님 오시니까 어떠셔요? 너무 좋은데요? 자연 그 자체가 힐링이네요. 숨 깊게 들이마시고 숲이 주는 여유를 즐기는 부부. 여러분도 자연을 한번 느껴보실까요? 모처럼 마음까지 개운해지는 기분입니다. 집에서 있을 때하고 다르게 이렇게 자연에 나오니까 훨씬 더 공기가 좋아서 코가 뻥 뚫리고 가슴이 열리는 느낌? 보령의 자연을 즐기며 보낸 하루가 빠르게 흘러갑니다. 다음 날 부부를 만나러 찾아간 곳은 특별한 사연이 있는 한옥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제법 오래돼 보이는 고택. 박물관에 보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소품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집의 시작을 알기 위해선 시계를 무려 조선시대로 돌려야 한답니다. 와, 이게 몇 년 된 집이에요? 200년 넘은 집이에요. 200년 된 집? 네네. 이 집은 제가 태어난 집. 아,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네, 어느 방에서 태어났냐면은 이 방에서 요 자리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아, 정말요? 네. 내부엔 옛 모습을 그대로 살리고 외관은 덧대어 보수한 고택. 천양희 씨는 이 집에서 나고 자라 서울살이를 하다 귀향해서 고향 집에서 특별한 식당을 열었습니다. 식당의 주된 메뉴는 남편이 담당합니다. 메밀입니다. 메밀이 지금 이제 봉평에서 와가지고 제가 이제 묵을 쓰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저기 하루 전에 담궈놨던 걸 지금 이제 건져놓은 겁니다. 빨라고. 손이 많이 가는 묵 작업. 김상진 씨는 30여 년째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메밀묵을 만드는데요. 메밀묵을 만들게 된 건 어찌 보면 좀 충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보령에는 원래 도토리묵입니다. 충남은. 그런데 이제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고 그냥 강원도에서 먹어봤고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서 먹어보니까 메밀이 저한테는 그래도 제일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입에 맛있는 걸 만들어 팔아보자는 단순한 생각. 하지만 실제 완성품을 만나기까지 숱한 실패를 거듭해야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전국에서 단골이 찾아오는 가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전라도 분들, 서울 분들 많이 이제 오시는데 한여름에는 전 또 이걸 안 팔아요. 못 팔아요. 이게 방부제고 뭐고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뜨거운 날씨는 녹아요, 이게. 그래요? 예. 그래서 한여름 같은데 어디 서울 멀리 갑니다, 뭐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팔지 않습니다. 묵을 만들기 위해선 상당히 고된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저어줘야 하는데요. 이제 저기 판에다 퍼서요. 이제 이제 굳혀야죠. 그러면 이제 묵이 되는 거죠. 한나절 가까이 걸린 작업. 드디어 메밀묵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식혀서 자르면 우리가 아는 그 묵이 되는 것이죠. 이 묵을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건 아내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애기들은 여기로 앉으세요. 네. 2000년 때부터 오셔서 지금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고등학교 정도 다녔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게 보령 쪽에는 음식이 없었어요. 여기만에 있는 음식이 다른데 저쪽에 시내 나가도 이 음식은 없어요. 결정적인 게 아버지하고 우리 아들이 가자고 해요. 아빠 여기 가자, 여기 묵죽 가자 이렇게. 묵도 먹어봤어요? 네. 쫄깃해서 맛있어요. 묵이? 네. 어른은 물론 아이들 입맛도 사로잡은 고향의 맛. 새콤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매력인 묵사발부터 고소하고 담백한 메밀묵 무침까지. 자, 이제 한번 맛볼까요? 상추에 싸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단순한 양념으로 메밀묵의 매력을 최대한 살린 이 식당의 요리들. 그 매력에 한번 빠지면 평생 단골 확정이랍니다. 하하, 아이고 시원하시겠습니다. 하하. 달콤하고 상추가 건강식품이라 잘 먹고 있어요. 묵이 너무 맛있어요. 집에 나가기 싫어도 이건 먹으러 집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 지켜온 맛, 그리고 멋. 보령에 가면 알록달록하고 구수한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될 겁니다. 이거보다 큰 놈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건 중간. 쌍수구가 물속에 들어가서 40m, 50m 들어가요. Who says I can't get stoned? Turn off the lights and the telephone. Me in my house alone. Who says I can't get stoned? Who says I can't be free from all of the things that I used to be? Rewrite my history. Who says I can't be free? It's been a long